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셨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겪었던 사례들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갖고 계신 또 고민을 같이 좀 공유해보고자 방을 구할 때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이 있고 더 나은 방향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중개들을 하면서 느낀 것들인데, 어떤 분은 똑같이 모은 돈이 1000만원, 2000만원이고 보증금을 구할 수 있는 자기 돈이 그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 경우인데, 어떤 분은 원룸, 월세를 사시고 어떤 분은 투룸, 빌라 혹은 다가구 주택의 넓은 집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서 조건도 똑같고 눈높이도 똑같은데 어떻게 어떤 분은 투룸을 넓게 살 수 있고 이제 생각을 조금 하다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첫째로는 이제 시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다양한 옵션이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하는 집이 이제 내가 원룸을 딱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인데 원룸을 들어갈게요 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원룸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을 구하면서 제가 예산이 1050밖에 없는데 원룸밖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이 그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물론 조건이 다양합니다. 원룸은 아무래도 좀 신축이나 이런 깨끗한 집 같은 경우는 보안도 좋고 아니면 옵션이 다 갖춰진 집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 시세로는 원룸밖에 못 구한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1050을 낼 수 있는 여력이다 라고 하시면 어떤 방법도 괜찮냐면은, 자, 첫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자 혹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득이 찍히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뭐 대출 종류가 워낙 다양해요. 제가 뭐 이름을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제 사례들을 보면은 똑같이 보증금이 1000만원, 2000만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자, 대출을 이 집의 80%를 받아가지고, 물론 무주택자 기준입니다. 80%를 받아서 나머지 금액을 이자를 내면서 본인 돈으로 계약금을 걸고, 그리고 이제 잔금 때 그 대출금을 들어감으로써 투룸으로, 그리고 또 운이 좋게 역세권에 옵션이 갖춰진 집을 또 들어가게 됐어요. 빌라를. 이분은 결과적으로 1억 6천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일반 1금융권, 일반 금융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돈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지금 3룸 빌라에 들어간 또 손님이 계세요. 그 손님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2억 5천인데 2억 대출을 받으셔서 월세 알아보시다가 이제 대출을 통해서 대출 이자를 내고 5천만 원에 둘이서 돈을 합쳐서 5천만 원 돈을 모아서 3룸 빌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자, 또 한 경우는 조금 더 퀄리티가 나은 집으로 동네로 이사를 한 경우인데요, 똑같이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1000에 60만원 정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전세, 월세 10만원 정도가 낀 이 반전세로 대출을 일으켜서 똑같은 조건에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집을 이사를 이번에 가게 제가 계약을 도와드린 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이자가 7천, 8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60만원보다 거의 절반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 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1000에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밖에 낼 여력이 없다라는 손님이 오셨었습니다. 이건 불과 지난주의 일인데요, 이 손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혹시 중고시장이나 아니면 뭐 무슨 마켓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이제 중고 가전제품을 조금 저렴하게 사더라도 투룸으로 구해봐 드릴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지금 두 분이서 살고 있었는데 방 하나씩 써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같이 사는 분과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살려고 하는데 이제 원룸밖에 집을 못 구한다는 생각을 하고서 원룸 알아봐 주세요 이러다가, 제가 이 상황을 설명을 들으니까 그럼 지금 집이 좁아서 불편해서 나오는 건데 혼자서 투룸도 구하실 생각이 있냐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시세가 너무 비싸니까 못 구하는 거죠 라고 하길래, 제가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원룸처럼 옵션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면, 옵션을 구입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저렴한 금액의 옵션을 따로 사시고 깨끗한 집으로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분의 말씀대로 1000에 40에서 45만원 정도 집을 구했는데 굉장히 좋은 역세권에 이분이 원하시는 투룸, 올수리 된 집으로 집을 구해드리게 됐어요. 공동중개를 통해서 집이 계약이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옵션을 구비하시는 게 사실 나중에 전세로 크게 들어가거나 결혼을 해서 아예 가전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 집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옵션을 중고를 사도 무난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뭐 해결된 경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꼭 예산이 여러분들이 뭐 1000에 40, 50인데 원룸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탈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인이다, 아니면은 근로소득이 있다, 아니면 뭐 다른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 이런 분들께서는 대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이런 레버리지는 굉장히 좋은 빚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월세보다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이자를 내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금액도 더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더 넓은 집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딱 1000에 40 원룸 이렇게만 생각하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내가 옵션을 조금이라도 구비할 의사가 있는가, 아니면 집이 좁아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나는 그냥 원룸 풀옵션에서 깨끗하게 살고 싶은가, 이러한 경우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부동산에 집을 구하러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히 목적을 말씀하세요. 원룸을 구할 거면 이러이러한 집을 원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예산을 맞출 거면 제가 중고도 구입할 의사가 있으니 넓은 집으로 좀 깨끗한 집으로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을 원룸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룸에 이런 넓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월세만큼 혹은 월세보다 훨씬 적게 이 금액으로도 넓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해드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내용 꼭 알아두신 다음에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황이나 여유나 이유에 따라서 원룸만 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1000에 50밖에 없는데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밖에 없고 월세를 50만원 이내로 밖에 못 내는데 그럼 원룸밖에 못 사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원룸이 별로다, 투룸이 좋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원룸 살지 마라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아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올릴 때 많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조금 더 하는 편인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곡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해서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꼭 시세가 무조건 비싸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최근에 구해드린 손님들처럼 원룸이 아닌 투룸에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집을 여력인데도 원룸이 아니라 옵션이 들어간 빌라 투룸에서도 살 수가 있다. 물론 물건 자체가 원룸보다는 투룸이 훨씬 적고요. 투룸 전세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드린 분들은 사실 굉장히 럭키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집이 2년이 닿으려면 그런 집들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발품, 손품 열심히 파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해드린 분들도 보면은 제가 알아봐드린 범위를 넘어서 이분들도 개인적으로 구하고, 이분들도 저한테 이 물건 괜찮을 것 같다, 연락해봐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고 발품 손품 열심히 팔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